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네. 장모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동진아, 잠깐 와볼래?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떨리고, 더 간절했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아? 장모님 손이 내 가슴에 놓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네. 한 이불 속에서 장모님과 나, 48살 사위 동진이 손 떨리고 있어. 장모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지. 추워서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내 손은 장모님 등에 놓여 있었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 정말 추위 때문일까? 장모님이 내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완전히 마주보게 됐지. 숨소리가 섞였어요. 명숙 씨. 아니, 장모님. 내가 장모님을 이름으로 불렀네. 그렇게 불러줘. 오늘 밤만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 그런데 장모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멈출 수가 없어. 10월 단풍 절정의 밤이었네. 보일러가 터진 산속 펜션에서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지.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명숙 씨,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 너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네. 매월 한 번의 만남, 6개월간 금기된 관계, 그리고 거의 들킬 뻔했던 그 순간까지. 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 48살 이동진이야. 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 내서 들려줄게.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라네. 어쩌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면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모든 게 아내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네. 그때 나는 48살이었지. 중견제약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22년째였어. 그 10월이었네. 단풍이 절정에 달했지. 아내 수영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설악산 펜션 갈래요? 단풍 구경하러. 장모님을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요. 어머니 기분 전환시켜드리고 싶어요.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신 게 3년 전이었네. 그 후 장모님은 인천에서 혼자 사셨어요. 58살. 젊은 시절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까지 나갔던 미인이셨지. 지금도 관리를 잘하셔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셨어. 좋지, 어머님 모시고 가자. 그런데 금요일 아침 문제가 생겼네. 아내가 급하게 전화했어. 여보, 죄송한데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그럼 취소하지.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당신이 모시고 가세요. 장모님을. 내가 혼자요? 당신이 효자 사위잖아요. 어머니도 당신 좋아하시고. 사실이었네. 장모님은 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 알겠어요. 내가 모시고 갈게. 금요일 오후 1시 인천에 계신 장모님을 모시러 갔네. 어머, 동진이 왔구나. 수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대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사위 괴롭히는구나. 장모님은 정명숙, 오늘따라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았어. 화장도 진하게 하셨고 붉은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으셨어. 목선이 깊게 파인 옷이었네. 예쁘시네요, 어머님. 그래, 오랜만에 나들이 하니까 좀 꾸며봤어. 차를 몰고 설악산으로 향했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 동진아, 요즘 수영이랑은 어때? 뭐가요? 부부 사이 말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네. 그냥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이 쓴웃음 지으셨어. 사실 부부가 20년 넘게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신가요? 나도 그랬거든. 당신 장인 어른이랑 처음 듣는 얘기였네. 마지막 몇 년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 남자로 안 보였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지. 그래도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외롭지. 장모님이 창밖을 보셨어. 혼자 자는 게 제일 힘들어.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이 안 와.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네. 여자는 말이야. 나이 들어도 누군가의 품이 그리워.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왜인지 모르게 긴장됐네. 동진이 너는 아직 젊으니 좋겠다. 내가요? 나이 들면 알 거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후 4시쯤 펜션에 도착했네. 산중턱에 자리한 2층짜리 독채 펜션이었어. 주변에 단풍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장모님이 감탄하셨어. 펜션 주인이 나와서 열쇠를 건네줬네. 오늘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진대요. 보일러 잘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는 방 2개가 있었어. 어머님 큰 방 쓰세요. 나는 작은 방 쓸게요. 그래, 고마워. 짐을 풀고 근처 단풍 명소를 구경했네. 장모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 동진아, 나랑 같이 찍자. 장모님이 내 팔을 끼셨어.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네. 사진 찍는 내내 장모님이 내 팔을 놓지 않으셨어. 어머님 팔 아프시죠? 괜찮아. 이렇게 나사 팔 끼는 것도 오랜만이야. 묘한 기분이 들었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 장모님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셨어. 어머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함께 요리하는데 부엌이 좁았네. 자꾸 몸이 부딪혔어. 미안. 여기 조심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뒤로 물러서시면서 내 가슴에 등을 기댔네. 어머님. 미안. 얼른 떨어지셨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어. 장작 벽난로에 불을 지펴 따뜻했네. 동진아. 네.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말씀하세요. 나 오늘 좀 설레었어. 네? 너랑 단둘이 여행 온다는 거. 남자랑 단둘이는 정말 오랜만이거든. 장모님 볼이 붉어졌네. 와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 어머님 이상하지? 사위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야.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 장모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어. 그 눈빛에 뭔가 위험한 게 느껴졌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선선해졌네. 그때는 몰랐어. 이 평범한 주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네. 2층 작은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 장모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네.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그 말. 새벽 1시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네. 뭔가 이상했어. 일어나서 확인하려는데 불이 꺼졌네. 완전히 깜깜해졌어. 동진아. 장모님이 급하게 부르셨어. 황급히 내려가 보니 1층 욕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가 터진 것 같아. 욕실 안을 보니 보일러에서 물이 분수처럼 튀어나오고 있었어. 큰일이네요. 급히 메인 밸브를 잠갔네. 물은 멈췄지만 이미 욕실 바닥이 물바다였어. 어떻게 이 밤에? 일단 주인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네. 몇 번 걸어도 꺼져 있었어. 주인이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럼 어떻게? 일단 물 청소부터 하자. 함께 물을 닦았네. 걸레로 닦고 또 닦았어. 30분 정도 걸렸네. 다 치웠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장모님과 내 옷이 온통 젖었네. 물이 튀어서 흠뻑 젖었지. 어머님 옷이 나도 젖었어. 이거 어떡하지? 더 큰 문제는 보일러가 터져 온수가 안 나온다는 거였네. 씻지도 못하겠네. 장모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 일단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래야겠다. 각자 방으로 올라갔네. 나는 가방을 뒤져 마른 옷을 입었어. 10분쯤 지났을 때 장모님이 내 방문을 두드리셨어. 동진아.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는데 장모님 표정이 어두웠네. 뭐가 문제세요? 나 갈아입을 옷이 없어. 네? 가져온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젖었어. 가방을 열어 보여주셨어. 정말 옷이 없었네. 지금 입고 있는 것만 있어. 젖은 옷을 입고 계신 장모님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 얇은 원피스가 몸에 찰싹 붙어 있었네. 일단 내 옷을 입으세요. 네? 옷. 네? 티셔츠랑 바지 드릴게요. 옷을 꺼내드렸네. 고마워. 그런데 이게 젖어서 입을 수가 없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그러세요? 장모님이 내 옷을 들고 큰 방으로 가셨어. 10분 후 다시 나오셨어. 내 큰 티셔츠와 바지를 입으신 모습이었네. 하지만 뭔가 달랐어. 티셔츠 속이 비어 보였네. 어때? 이상하지 아니에요. 거짓말. 이상한 거 알아. 장모님이 자신을 내려다보셨어. 이렇게 입으니까 더 어색하네. 괜찮습니다. 미안해, 사위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네.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가 터지면서 난방도 안 돼. 그럼 어떡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워졌네. 10월 산속밤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
거실로 내려가 벽난로에 불을 지폈네. 하지만 2층까지 온기가 올라가지 않았어. 동진아, 너무 추워. 장모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난로 앞에 앉으셨어. 온몸을 떨고 계셨어. 제 이불도 가져올게요. 2개의 이불을 가져왔지만 소용없었네. 이건 안 되겠어. 장모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체온으로 버텨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나를 쳐다보셨어. 체온? 네, 서로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니?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네. 한 이불을 덮고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어. 하지만 너무 추웠네. 동진아. 네, 더 가까이 와도 될까? 그러세요. 장모님이 내 쪽으로 바짝 붙으셨어. 얇은 티셔츠 너머로 장모님 체온이 느껴졌네. 미안해. 이렇게 붙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장모님의 부드러운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네. 동진아, 내 심장 소리 들려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당연한 거지. 장모님이 내 가슴에 손을 올렸네. 정말 빨리 뛰네. 어머님. 나도 떨려. 솔직히 장모님 목소리가 달라졌네. 더 낮고 더 부드러웠어. 동진아, 나 이상한 여자지. 무슨 말씀을. 사위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다니.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장모님이 내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 완전히 마주보는 자세가 됐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 정말? 어떤 기분인데? 말로 하기 어려운? 나도 그래. 장모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네. 동진아,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지금 너무 떨려. 벽난로 불빛이 우리 둘을 비췄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됐어. 어둠 속에서 우리 숨소리만 들렸네. 장모님이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 장모님, 그렇게 부르지 마. 오늘 밤만은. 그럼 뭐라고? 명숙이라고 불러줘. 가슴이 두근거렸네. 명숙. 장모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 동진아, 나 정말 외로웠어. 눈물이 흘러내렸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누군가 나를 안아주길 바랐어. 명숙 씨, 나를 여자로 봐줘. 오늘 밤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 장모님을 더 꽉 안았어. 명숙 씨, 저도 외로웠어요. 알아, 내 눈빛에서 봤어. 벽난로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비쳤네. 동진아, 오늘 밤은 미치자. 장모님 숨소리가 빨라졌어. 내 숨소리도 거칠어졌네. 서로 체온이 점점 뜨거워졌어. 명숙 씨, 정말? 응, 너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네. 벽난로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네. 동진아, 나 지금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도요, 고마워. 뭐가요? 나를 여자로 대해줘서. 장모님이 내 목에 얼굴을 묻으셨어. 너무 행복해. 저도 행복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후회 안 해. 저도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 우리 둘만의 시간. 명숙 씨, 사랑해요. 그 말이 절로 나왔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나도 사랑해.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 체온을, 숨소리를, 떨림을 온전히 느끼면서 밤이 깊어갔네. 벽난로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어. 우리는 서로를 느꼈네. 말없이 조용히.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네. 새벽이 오고 있었어. 장모님이 내 팔을 베고 잠들어 계셨어. 평화로운 얼굴이었네.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 우리가 방금 무엇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어.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밤이기도 했지. 새벽 6시쯤 눈을 떴네. 옆을 보니 장모님이 내 팔을 베고 주무시고 있었어. 평화로운 얼굴이었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 정말 우리가 그랬던 걸까? 흩어진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네. 현실이었어. 그때 장모님이 눈을 떴어. 깨셨어요? 몇 시야? 6시예요. 장모님이 내 얼굴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 왜 우세요? 미안해. 뭐가요? 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명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장모님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 나 정말 나쁜 여자야. 며느리 남편을 탐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 이건 명백한 배신이잖아. 장모님이 흐느끼셨어. 명숙 씨, 수영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나는 장모님을 꽉 안아드렸네. 괜찮아요. 우리 비밀로 하면 돼요. 그게 되겠어?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네. 죄책감이 밀려왔어.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네. 아내였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여보세요? 여보,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좋아하세요. 응, 잘 주무셨어. 다행이다. 저 오늘 점심쯤 거기 갈게요. 일이 취소됐어요. 어머니랑 같이 단풍 보고 싶어서요. 식은땀이 났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 누구야? 수영이에요. 점심때 온대요. 장모님 얼굴이 하얘졌네. 어떻게? 일단 정리부터 하자. 서둘러 이불을 개고 흔적을 지웠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웠어. 명숙 씨 씻으세요. 물이 안 나오잖아. 아, 맞다. 일단 물티슈로 닦으세요. 그래야겠다. 우리는 물티슈로 몸을 닦았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 동진아, 어젯밤 일은 저도 압니다. 잊기로 하죠.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네. 잊을 수 없다는 걸. 아침을 간단히 먹고 펜션 주변을 정리했어. 11시쯤 펜션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네. 어제 보일러 터졌다고 하셨죠? 지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와서 보일러를 확인했어.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숙박비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12시쯤 아내가 도착했네. 어머니, 여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 수영아, 왔구나. 네. 어머니,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내 눈과 장모님 눈이 마주쳤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 어젯밤 열기, 죄책감. 그래도 여보는 어머니 잘 모셨죠? 다행이다.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 점심을 먹고 근처 단풍길을 걸었어. 아내가 중간에 서고 장모님과 내가 양옆에 있었네. 이렇게 가족끼리 오는 거 좋다. 아내가 행복해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네. 장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 가끔 제 손이 장모님 손에 스쳤네. 그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장모님을 피했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어. 아내가 이상해했어. 여보, 요즘 어머니 안 찾아뵙네요. 전에 자주 갔잖아요. 바빠서 그래. 그래도 가끔은 가봐야죠. 알았어. 하지만 미뤘네. 한 달 반쯤 지났을까?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어. 동진아, 시간 날 때 한번 와줄래? 부탁이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네. 정말 부탁이 있는 걸까? 아니면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토요일에 갔어. 현관벨을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셨어. 어서 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 무슨 부탁이세요? 2층 창문이 안 열려. 좀 봐줄래? 네.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확인했네.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았어. 공구가 필요한데요. 차에 있어? 네, 가져올게요. 차에서 공구를 가져와 수리했네. 30분 정도 걸렸어.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땀을 흘리고 있었네. 물 마실래? 네. 거실로 내려가 물을 마셨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네. 동진아. 네. 그날 이후로 어땠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네. 저요? 응. 힘들었어요. 나도.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어. 매일 밤 생각났어. 그날 밤이. 저도요. 후회해?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네. 오히려 더 그리웠어요. 정말? 네.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셨어. 나도 너무 그리웠어. 명숙 씨. 다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네. 그런데 오늘 너 보니까.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어. 또 하고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네. 명숙 씨, 안 됩니다. 알아. 하지만 장모님이 내게 다가왔어.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 따위 집어치워. 장모님이 내 목에 팔을 걸었네. 나 너무 외로웠어. 그날 이후로 더 외로웠어. 명숙 씨, 너도 그랬잖아. 방금 그랬다고 했잖아. 하지만 동진아, 제발. 장모님이 내 입술에 얼굴을 가까이 댔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네. 동진아. 네, 오늘은 천천히 하자. 네.
그날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더 깊고 더 길었지.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네. 평화로운 오후였어. 하지만 우리는 금기를 넘고 있었지. 명숙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네. 우리 둘만의 세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너무 달콤했어. 1시간쯤 지났을까? 함께 누워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네. 아내였어. 여보, 지금 어디야? 장모님 집에 왔어. 그래, 어머니 바꿔줘. 식은땀이 났네. 장모님에게 핸드폰을 건넸어. 응, 수영아. 장모님 목소리가 평온했네. 응, 창문 고쳐줬어. 잘했어. 보내줘서. 저녁? 아니야, 괜찮아. 사위 일찍 보내야지. 그래, 안녕? 전화를 끊었네. 수영이가 걱정하네. 네, 이제 가봐. 명숙 씨, 응. 다음에 또 안 돼.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동진아, 우리 정말 그만해야 해. 눈물이 흘러내렸네. 수영이 생각해서라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네. 항상 핑계가 있었어. 형광등 교체, 싱크대 수리, 가구 보수. 그렇게 만나서 서로를 채웠네. 죄책감은 점점 커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 너무 중독됐거든. 서로에게.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네. 회사 조퇴하고 장모님 집에 갔어. 아내는 출장 중이었네. 왔어. 장모님이 반겨주셨어. 오늘은 특별히 화장을 진하게 하셨네. 검은색 원피스에 스타킹까지 신으셨어. 명숙 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너 오는 날이잖아. 가슴이 뛰었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와인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네. 이게 다 뭐예요? 너 위에 준비했어. 명숙 씨, 오늘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식사했네. 동진아. 네, 요즘 우리 이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거잖아.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끊을까?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저도 그래요.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조심하면 돼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장모님 손을 잡았네. 지금은 명숙 씨가 필요해요. 나도. 장모님이 내게 몸을 기댔네. 나도 내가 필요해. 우리는 소파에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네. 점점 깊어졌어. 2층으로 갈까? 응, 그때였네. 현관벨이 울렸어. 누구지? 장모님이 인터폰을 확인하셨어. 얼굴이 창백해졌네. 수영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출장 아니었어요? 취소됐나 봐. 어떡해요? 일단 2층으로 숨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네. 장모님이 현관문을 열었어. 어머, 수영아, 출장 안 갔어? 취소됐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구나, 들어와.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네. 어머, 와인이네요. 혼자 드세요. 응, 심심해서. 음식도 많이 해놓으셨네. 요리 연습 좀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 남자 구두가 피가 얼어붙었네. 내 구두를 현관에 두고 온 거였어. 아, 그거 택배 아저씨가 잠깐 들렀다 간 거야. 그래요? 택배 왔어요? 방에 뒀어.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았네. 어머니,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발소리가 2층으로 올라왔네. 나는 옷장 안에 숨었어. 문틈으로 보니 아내가 복도를 지나갔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네. 5분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다시 내려갔네. 어머니, 저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 집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긴장의 순간이었네. 그럼 제가 예민한가 봐요. 어머니, 전 회사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네. 잠시 후 장모님이 올라오셨어. 갔어. 옷장에서 나왔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 정말 위험했어. 장모님도 창백한 얼굴이었네. 동진아. 네.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명숙 씨, 오늘 너무 무서웠어. 거의 들킬 뻔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알겠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그날 우리는 정말로 끝내기로 약속했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3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 정말로 끝낸 거였네. 아내와는 예전보다 더 잘 지내려 노력했어. 죄책감 때문이었지. 장모님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네. 다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12월 어느 날이었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동진아. 네, 어머님. 한 번만 더 만나자. 어머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알아. 그런데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네.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어머님. 동진아, 나 다음 달에 이사가. 제주도로. 새로 시작하려고. 충격이었네. 왜 갑자기? 우리 관계 때문이야. 이러다 정말 들킬 것 같아서. 제주도요? 거기서 카페 하나 차릴 거야. 언제 가시는데요? 다음 달 15일. 그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망설였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 알겠습니다. 고마워. 토요일 저녁에 올래? 네, 토요일이 왔네. 아내에게는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어. 저녁 7시 장모님 집에 도착했네. 문을 열어주신 장모님이 달라 보였어. 머리를 길게 내리셨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셨어. 검은 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이 우아했네. 들어와.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 테이블에 와인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명숙 씨, 마지막이잖아. 함께 앉아 와인을 마셨어. 동진아, 우리 얼마나 만났지? 6개월 정도요. 그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도요. 고마워. 뭐가요? 나를 여자로 대해줘서.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셨어. 너 만나기 전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명숙 씨.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네. 나도 그랬어요. 정말? 네. 명숙 씨 만나기 전엔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네. 오늘은 천천히 하자. 네. 2층으로 올라갔네. 그날 밤은 달랐어. 급하지 않았네.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명숙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도. 시간이 천천히 흘렀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 마지막인 걸 알기에 더 애틋했네. 동진아. 네. 행복해. 나도요. 수영이 잘해줘. 네. 그리고 나는 못 잊어요. 잊어야 해. 우리 둘 다. 새벽 5시 집을 나서야 했네. 현관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어. 명숙 씨. 제주도 가서도 연락해요. 안 돼. 왜요? 끊어야 해. 완전히. 하지만 동진아, 이게 맞는 거야. 장모님이 내 뺨에 손을 댔네. 사랑했어. 저도요. 이제 가. 돌아서 나왔네. 뒤돌아보니 장모님이 문 앞에 서 계셨어. 손을 흔들어 주셨어. 마지막 모습이었네. 그 후로 장모님과 연락이 끊겼어. 정말로 제주도로 가셨어. 아내는 어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라며 좋아했네. 어머니 요즘 행복해 보이시죠? 제주도 가서 카페도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셨대요. 그래, 좋으시겠어요. 내 가슴이 아팠네.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장모님이 행복하시다니. 나는 아내와 더 잘 지내려 노력했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이 1년이 지났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어. 여보, 이번 휴가 때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 네,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래, 좋지.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네. 8월 휴가 때 제주도로 갔어. 장모님 카페를 찾아갔네. 바닷가 근처에 예쁜 카페였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모님이 계셨어. 어머, 수영아, 왔구나. 사위도 왔네. 장모님이 나를 보셨어. 눈빛이 흔들렸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했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새로 사귀신 분은요? 좋은 사람 만났어.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장모님이 행복해 보였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았어.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내가 자리를 비웠네. 잠깐 둘만 남았어. 잘 지냈어요? 장모님이 조용히 물으셨어. 네, 어머님은요? 나도.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도 행복해 보여. 네, 침묵이 흘렀네. 동진아. 네, 고마웠어. 그때?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정말 끝났죠. 응. 장모님이 미소 지으셨어.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도요. 아내가 돌아왔네. 뭐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 장모님과의 그 시간들. 잘못된 줄 알았지만 너무 행복했던. 그리고 깨달았네. 인생에는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걸.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모님과 나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 단풍절정의 그 밤, 보일러가 터져 서로를 안아야 했던 그 순간.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추억. 평생 간직할 금지된 온기의 이야기.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금기를 넘었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모두 외로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렇지.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옆에 있었네. 내가 장모님에게서 느꼈던 그 설렘. 사실 그건 내 아내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거야. 단지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손잡은 게 언제인가요?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아직 옆에 있을 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마음 편히 나누세요. 이곳은 판단하지 않아. 그저 들어줄 뿐이야. 위험한 고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마음은 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랍니다.